FOMC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파월은 어떤 발언을 했고 시장은 파월의 어떤 부분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지, 향후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25bp 올렸고요. 25bp 인상 확률이 이전에 거의 한 100%에 다다랐었죠. 그래서 25bp 올린다라는 부분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이 연설을 하죠.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 역시나 이 목표 물가를 2%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 타이트하다. 그 다음에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의 발언만 보면은 12월 FOMC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금리 25bp 올린 이 부분만 달라졌고,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완화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높다. 고용은 견조하다. 달라진 게 없다. 사실 이것만 보면은 시장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이 발언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또 파월의 기자회견과 여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죠. 자, 왼쪽 그래프가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 박스 쳐놓은 부분이 바로 4시 30분, 즉 파월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시장이 종료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4시 반에 파월의 연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4시 한 40분부터 기자회견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처음에 나온 질문이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기자가 인플레를 어떻게 보느냐, 최근에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3월에 인플레 전망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즉 3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전망치를 업데이트를 하겠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4시 42분에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사실상 그 핵심 서비스 물가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됐던 부분이 고용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줬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최종금리 상단을 조정할 생각이 없냐?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3월까지 데이터를 보고 3월 FOMC에서 점도표를 조정할 것이다.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시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긍정적인 발언이에요.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했다. 자, 그런 발언이 나왔고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데 왜 앞서서 연설을 할 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느냐? 지금 너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핵심 서비스 물가, PC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게 확실히 둔화되는 시그널이 필요하다. 즉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살짝 내려가는 조짐이 보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긴축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 자, 과거에 폴 벌커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죠. 확실히 잡히는 시그널이 보여야지만 자, 그제서야 긴축 정책을 멈추겠다. 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좀 매파적인 발언이에요. 시장의 기대치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4시 한 55분쯤에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고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전 발언과 마찬가지 스탠스입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가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 기자가 자, 금리 인하 올해 할 수 있느냐? 시장은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올해 적절치 않다.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자, 그 시장이 바로 채권시장, 주식시장이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상당히 고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파월이 그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검은색 글씨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발언이었고요. 붉은색은 다소 비둘기적인, 그리고 파란색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임금 상승률도 역시나 감소하고 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금리는 계속해서 올릴 생각이다.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올해 금리나 이거는 아직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적인 발언과 매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긍정적인 그런 비둘적인 부분만 해석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OMC 이후에 주요 시장 지표 살펴보면은 채권 금리 상당히 빠르게 둔화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파월이 여전히 다음에도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년물 금리는 한 2%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시그널을 확인을 했다라는 발언에 힘입어서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3.3%까지 내려왔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은 100을 이탈할 정도로, 자,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FOMC 이후에 이 기준금리 컨센 CME 그룹에서 제공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4.5에서 4.75죠. 이 확률이 거의 17%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4.75에서 5%, 즉 0.25% 올릴 확률이 82.5%입니다. 전날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중요한 건 5월이겠죠. 3월에 금리 인상이 끝나느냐, 5월까지 가느냐. 자, 그 부분이 핵심인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3월에 금리 인상이 끝날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4.75에서 5%, 현재 수준에서 0.25% 올리는 확률이 56%, 전일보다 한 2%가량 올랐고요. 5%에서 5.25%, 이게 바로 점도표상의 최종 금리죠. 이 확률은 오히려 한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FOMC 회의를 듣고 큰 변화는 아니지만은, 자, 그럼에도 약간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어떤 종목들 강세를 보였느냐? 당연히 기술주겠죠. 금리가 확 내려갔으니까.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경기에 민감하고 금리에 민감한 이런 섹터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금일 우리 시장 역시나 이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이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 반도체를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파월의 발언, 기자회견이 다소 좀 중립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매파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 기존의 점도표 수정 같은 경우에는 3월 FOMC를 참고를 해라.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여운을 남기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중요한지 그 부분도 역시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 참고로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일 애플, 알파벳, 아마존,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상승시켜왔던, 끌고 왔었던 논리가 골디락스란 말이에요. 즉 물가는 둔화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심하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온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일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자, 오늘 새벽에 졸트 구인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견조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CPI죠. 당연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와야 되겠죠. 기왕이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실 전체 CPI, 헤드라인 CPI보다는 그 세부적인 측면, 즉 핵심 서비스 물가가 과연 둔화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부분이 있고요. 이 역시 경기 침체 여부를 나타내주는 데이터라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22일에 있을 FOMC 회의록입니다. 사실 18일부터 19일까지 그 주간에는 특별히 중요한 이벤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왜 FOMC 회의록이 중요하느냐? 기자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했느냐 이번에 라고 하니까 파월이 안 했다. 그런 부정은 안 하고 나중에 회의록을 참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OMC 회의록에서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엔비디아, 이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24일에는 미국 PC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경제 지표에서 과연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더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고 아니면은 실망감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월 FOMC 전까지는 자, 그러한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주봉입니다.
사실 일봉상에 지금 저항 라인 다 뚫은 상태예요. 200일 선을 지금 안정적으로 뚫고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11,800, 한 900 정도 돼요. 어디까지 상승할 수가 있느냐. 자, 위에 보시면은 60주선이 있죠. 60주선이 예전에 이 저항선과도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60주선이 한 12,300 정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경제 데이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2,300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뚫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바로 13,000까지 보이시죠. 13,000까지도 갈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이 12,300을 뚫고 13,000까지 가려면은 진짜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든지 물가가 정말 확실하게 둔화가 된다든지 자,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의미 있게 이 13,000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3월 FOMC 때 이제 금리 인사를 중단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골디락스의 논리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파월의 발언이 사실 시장의 기대와 좀 달랐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하고 물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잡히지 않았다. 고용은 견조하다. 예전의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긍정적인 측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3월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파월이 그런 것들을 보고 3월 FOMC 때 점도표를 조정하든지 물가 전망을 낮추든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럴 때 냉정을 찾고 차갑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